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거절당한 이유는 못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거절당한 이유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고 밤늦도록 잠 못 들며 답장을 기다렸던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이었죠. 마치 사랑이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이라도 되는 것처럼 끝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믿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진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알아줄 것이라고. 밀고 당기는 게임 같은 건 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가가면 그들이 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졌고 더 최악인 것은 오직 무언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친절한 게 죄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규칙이 있는지도 몰랐던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전부 보여주는 사람이 홀로 피 흘리며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감정이 전략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당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구걸하려는 남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값싼 기술이나 매력적인 가면을 찾는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 바로 당신의 내면을 일깨우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매력과 권력,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 배워왔던 모든 것을 해체하고 마키아벨리의 냉철한 시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당신 본연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입니다. 자기계발서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사회가 외면하며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실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받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경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늘 더 많이 주고 더 깊이 사랑하고 떠나야 할 때를 놓치고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그저 그런 영상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년간 애써 외면해온 거울이며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속삭여온 각성의 순간입니다. 신비감을 양분으로 삼는 세상에서 마음을 모두 열어버린 사람은 가장 먼저 잊혀지는 법이니까요. 소리 지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멍자국을 남기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 수면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했지만 결국 선택받지 못했을 때 당신의 시간과 노력, 충심과 활짝 열린 마음을 모두 바쳤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때 당신이 짊어지는 바로 그 종류의 고통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변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갔나 봐. 아직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걸 거야. 시간을 좀 더 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 아니었나요? 언젠가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알아봐 주겠지.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당신의 헌신을 절박함으로, 당신의 관심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 스스로도 그들의 시선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포효하던 심장에게 속삭이는 법을 가르쳤고
불꽃처럼 타오르던 당신의 일부를 스스로 꺼버렸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혼을 똑바로 들여다보고도 뒤돌아선다면 그것은 한 남자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까요?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고뇌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서 있었지만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고통.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보았지만 당신의 본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지기 쉬운 사람은 보았지만 잊기 힘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깨달음은 어떤 이별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당한 것은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지도 과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건네는 일에 완전히 소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그 탈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데기이며 변태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 아픔 아래에는 신성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수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운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커니즘, 더 깊은 패턴,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는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수백 번은 자문했을 겁니다. 왜 나는 항상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까?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충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깊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각인된 프로그램, 즉 조건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생물학, 문화,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배우기도 전에 이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희소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우리에게 덜 주는 부모를 더 쫓아다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청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우리는 긴장감을 열정으로, 거리를 가치로, 불확실성을 친밀함으로 착각합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더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화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데이팅 문화는 사람들의 뇌를 감정적 안정감이 아닌 감정적 자극의 정점을 줬도록 재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는 짜릿함 뒤에 무시당하는 추락을 반복적으로 갈망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 안정과 평화,
순금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돈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 평화는 낯설고 안정은 지루하며 당신의 존재는 너무나 쉽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당신의 친절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자신을 지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그렇게 조건화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상처받을 때까지 주고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 빨리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더 이상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흥미를 잃은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당신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수세기 전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힘들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 쉽게 손에 넣은 것에는 무관심해진다. 이 한 문장이 현대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절반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조종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공짜 샘플처럼 나눠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눈가리개를 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건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마음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을 주기 전에 노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재, 당신의 평화는 값싼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화폐이며 쌓아 올릴 줄은 모르고 쓰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뭔지만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순금을 주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신호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다 텅 비어버린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고통을 설탕으로 포장하는 대신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끌어내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키우는 행동입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왜 그들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계속 내어준다면 진정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사랑은 게임이라고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것을 고해성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것은 전쟁터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어떤 실수는 단순히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이제 모든 남성이 멈춰야 할 매력을 죽이는 5가지 침묵의 살인자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실수, 당신은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정직함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답장을 못했는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당신의 감정이 어떤지 완벽하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씁쓸한 진실은 과도한 설명은 미묘한 형태의 구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발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제발 나를 좋아해줘.
제발 떠나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게 내버려 둡니다. 잘 사용된 침묵은 수천 개의 정당화보다 더 매혹적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실수, 당신은 너무 빨리 반응합니다. 알림이 울리면 당신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즉시 당신은 다시 그녀를 위해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녀가 밤 11시 37분에 문자를 보내면 당신은 11시 38분에 답장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세심함이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정적 허기로 읽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남성은 자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다른 중요한 일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방해물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관심은 화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쉽게 주어지면 가치를 잃습니다. 다음번에 휴대폰이 울리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녀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세 번째 실수, 당신은 긴장감 없이 칭찬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이에요. 꿀처럼 달콤하고 예상 가능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대비 없는 칭찬은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은 칭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절제입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가 말을 아끼지만 그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밤 좀 위험해 보이네요. 시구쓰며 말해보세요. 그녀가 그 날카로움을 느끼게 하세요. 긴장감이 없는 곳에는 불꽃도 없습니다. 네 번째 실수, 당신은 당신의 의도를 너무 빨리 드러냅니다. 당신은 흥분해서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커피를 마실 때쯤 당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냅니다. 하지만 관계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은 선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의 과정에 빠져듭니다. 마키아벨리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계획 전체를 절대 드러내지 마라. 그들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해버리면 당신은 그녀에게서 호기심과 신비감, 그리고 매력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발표를 멈추고 서서히 펼쳐 보이십시오. 다섯 번째 실수, 당신은 당신의 사명보다 그녀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보기 위해 운동을 거르고 업무 일정을 바꾸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줏대 없는 남자로 봅니다. 자신의 사명을 희생하는 남자는 결코 그녀의 사명을 맡을 사람으로 신뢰받지 못합니다. 여성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미소 짓고 그 관심을 즐길지 모르지만 서서히 존경심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척추입니다. 당신의 일정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함정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 번도 다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은 전쟁터를 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면 좋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따끔함, 그것이 바로 명료함이고 성장입니다. 당신이 보아온 패턴들, 당신이 느껴온 고통들, 하지만 철학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반응하고
움켜쥐고 추측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연 후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직 희망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왕들이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무지 때문에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사랑으로, 용서를 전략으로, 진심을 힘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선하게 행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낭만주의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전쟁에서의 권력뿐만 아니라 감정, 존재감, 영향력, 그리고 사랑에서의 권력까지 말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즉 두려움과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것도 지배하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은 둘 모두에게 갇히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 함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지고 그녀의 침묵의 의미를 투영하고 그녀의 애매한 신호를 신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대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주도하는 대신 반응합니다. 모든 감정은 목줄이 되고 모든 희망은 당신 스스로 목에 거는 밧줄이 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감정적 복종이었다면 어떨까요? 전략 없는 사랑은 향수 뿌린 노예의 제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차가워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욕망의 안개를 뚫고 명확하게 보도록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보는 남자는 결코 통제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결, 지속되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먼저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체적인 사람은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명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력이 당신이 얼마나 신경 쓰는가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치에 얼마나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가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가장 보살펴주는 남자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 없는 남자에게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매력입니다.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명료함, 통제, 절제에서 태어난 자기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체화하면 당신은 감정 게임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고 잠재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서 세상이 당신 주위를 맴도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너무나 매력적인 세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그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당신이었던 그 남자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낡은 지침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노력이 애정과 같다고 충분히 모습을 보이고 충성을 다하고 충분히 주기만 하면 결국 사랑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도록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내 가치를 보게 할까? 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남자가 될까? 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이며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환심을 사려는 태도에서
자신을 중심에 두는 태도로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지에 집착하는 대신 그녀가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드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체육관에서 새벽 6시에 홀로 훈련하는 운동선수, 모두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페이지에 단어를 쏟아내는 작가, 언젠가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누구도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땅을 지키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요점은 오만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궤도를 도는 것을 멈추고 태양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마음가짐, 감정에서 관찰로. 마지막으로 그 장문의 문자를 보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정의 문자, 사과,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라는 메시지. 이제 잠시 멈추십시오.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명확성이 생겼나요? 그들이 갑자기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저 더 공허해졌을 뿐인가요? 감정이 당신을 그곳으로 이끌었지만 관찰은 당신을 구했을 것입니다. 주체적인 남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는 말해지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일관성 없음을 경고신호로 읽습니다. 그는 추측하지 않고 해독합니다. 그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 무제한적 접근에서 확고한 기준으로. 당신은 예전에 관심을 보이는 누구에게나 당신의 시간을 주곤 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에게 미소 지었기 때문에, 친절했기 때문에, 당신이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격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왕이 모든 여행자를 아련실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모든 예쁜 얼굴에 당신은 더 이상 화학 반응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치관, 행동, 노력의 일치점을 찾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지각 변동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빨간 깃발을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채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더 빨리 보고 더 일찍 떠납니다. 이것은 비통함이 아니라 감성 지능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그녀를 존경하는 만큼 나 자신을 존중한다면 나는 무엇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이단 하나의 질문은 핵폭탄과 같습니다.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를 녹여버리고 감정적 의존성을 산산조각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도하게 주지 않고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관찰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며 온전한 자신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기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심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율 속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로 만들 시간입니다. 말이 아니라 당신이 걷는 방식, 답장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첫째, 그는 항상 프레임, 당신의 일정은 권력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평범한 남자는 모든 알림에 뛰어들고 지연을 설명하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주체적인 남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정합니다. 둘째, 그는 천천히 움직이고 더 천천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는 동안 그는 침묵이 자신을 대변하게 합니다. 방에 들어갈 때 걸음 속도를 10% 늦춰보십시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 전에 2초간 멈추십시오. 방 안의 에너지가 당신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셋째, 그는 거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어떤 여자를 찾으세요? 예전에 당신이라면 장광설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보면 알겠죠. 당신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덜 드러내는 것이 당신을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드러나는 것은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넷째,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구축합니다. 그녀가 갑작스러운 계획으로 전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당신이 열정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밤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계획을 취소했을 겁니다. 새로운 당신은 답장합니다. 오늘 밤은 안 되겠지만 주말에 알려줄게. 당신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다섯째, 그는 친절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중하고 따뜻하며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아름답게 조명된 카페와 같지만 24시간 영업 간판은 없습니다. 선별된 시간, VIP 좌석만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템포에서 느낍니다.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선언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나 변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문자를 보내는 방식, 단어 사이의 멈춤, 움츠러들지 않고 걸어 들어오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이 잡힌 남자의 조용한 무게감입니다.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남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쫓지 않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진정한 힘은 새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마지막 말을 할 필요 없이 드라마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남자입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남자는 열정으로 위장한 노예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달한 남자는 폭풍의 눈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도달할 수 없으며 시험 받을 때 움찔하지 않고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지 않으며 오해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인정을 위해 살지 않고 일치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신은 쫓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근접성을 스스로 얻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이제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힘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말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가 당신을 원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가 당신을 얼마나 적게 정의하는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사랑에 빠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천천히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고의적이고 신중하며
그 고요함 속에서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오만한 것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남자, 사랑을 위해 자신을 잃지 않을 남자, 그녀가 그의 곁에 서기 위해 스스로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남자,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예전의 당신은 애원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당신은 그녀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예전의 당신은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침묵이 대답하게 합니다. 예전의 당신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홀로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비전과 원칙, 내면의 질서에 의해 이끌리는 남자.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의 무언가는 이미 변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 묻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전부입니다. 남자가 선택받기를 그만두는 순간 그는 선택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협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관심을 구걸하는 남자도 아닙니다. 친절 뒤에 숨는 남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끌어당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체화합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끕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아기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떠나지 마십시오. 댓글을 남겨 어떤 규칙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때렸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명료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음 영상은 당신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형제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연기하고 당황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체적인 남자는 드물지만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그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